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측근인 정무비서관이 제주항공의 승무원 채용을 청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비서관은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오영훈 도지사가 수사를 의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오영훈 도지사의 정무비서관 이모 씨가 지난해 8월 20일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제주항공 승무원 지원 현황이라는 제목에 지원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이메일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서류와 영상 전형까지 통과해 면접 예정이라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정무비서관은 이 문자를 보내고 1분 뒤 혹시 합격했는지요라고 묻는 메시지를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국민의힘 제주도당 이명수 대변인. 제주 제2공항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오영훈 지사와 면담하려고 정무비서관과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갑자기 엉뚱한 문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도청 내부 폭로라고 인식을 해서 고민하다가 당사자한테 직접 연락을 해봤죠. 그러니까 착오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 같더라고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무비서관 이모 씨는 오영훈 지사와 같은 서귀포시 남원읍 출신으로 국회의원 시절에도 보좌관을 했던 최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제주 MBC와의 통화에서 지인으로부터 제주항공 승무원 합격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제주항공에 지인들이 많이 있는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다 잘못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변인이 받은 사실을 알고 문제가 될 것 같아 제주항공 쪽에 실제로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항공은 해당 지원자의 합격 여부는 개인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고 임직원이 청탁을 받았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정무비서관이 누구의 청탁을 받고 누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는지 오영훈 도지사가 수사를 의뢰해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에서 여객선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밀입국하려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화물차에 숨어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를 벗어나기 직전에 검거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두에서 여객선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화물차. 뒷문을 열자 빼곡히 쌓인 택배 상자들이 나옵니다. 해양경찰이 차량에 올라 손전등을 비추며 수색하자 택배 상자 뒤에서 까만 옷을 입고 모자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11명. 보이는 것만 11명입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은 모두 베트남인들로 파악됐습니다. 화물차에 몸을 숨긴 이들은 전남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에 쓰인 5톤 화물차는 한 운수회사가 택배를 운송하기 위해 계약한 차량. 운전기사가 물류센터에서 화물을 실은 뒤 몰래 한라산 중턱으로 이동해 외국인들을 태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출고할 때 제가 봉인은 다 이렇게 채우거든요, 뒤에. 저희 조천에서 떠나고 항까지 가는 그 사이에 참 그런 일이 생겼더라고요, 이게. 해경 조사 결과 적발된 베트남인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들어왔습니다. 비자 없이 30일 동안 제주에 머물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들어온 뒤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겁니다.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 이동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관련 운반, 알선 전문 조직과 해외 브로커 가담 등 범죄가 지능적이고 조직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제주 지역의 누적 미등록 외국인은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대부분 무사증으로 제주에 왔다 귀국하지 않은 경우로 해경은 이들의 밀입국을 돕는 전문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지난해부터 제주 지역 건설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 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장비를 가지고 일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대한
이 체불 문제도 덩달아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철근과 자재들만 널브러진 채 공사가 중단된 한 공공기관 신사옥 건설 현장. 공사장 앞에는 대금 체불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철근을 옮기는 작업을 했던 한종필 씨도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공사가 멈추기 전까지 2년 동안 작업을 했지만 대금 3천여만 원을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생활비 충당도 안 되고 이제 뭐 경영 자금이나 뭐나 다 대출받은 것도 이제 한도가 돼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되고 사채도 이게 뭐 있어야 사채를 끌어다 쓰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씨처럼 설 명절을 앞두고 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기계 노동자는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파악한 것만 5명에 피해 금액이 1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비 대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감을 주지 않을까 봐 업체의 눈치를 보는 데다 장비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못한 노동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이 좀 꺼리는 거죠. 체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관이나든 이렇게 가면 임대차 계약서를 안 쓰면 양쪽 상벌 규정으로 해서 업체나 기계에다가 벌금 300만 원씩 물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경우 1천만 원 이하는 정부에서 대신에 지급해주고 낮은 이자로 생활비도 대출해줍니다. 하지만 건설기계 노동자는 현행법상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고통 속에 막막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겨울철새인 가마우지떼가 지난해에 이어 여수에 또 나타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총과 드론까지 동원해 쫓아내봐도 효과는 잠시뿐, 이 감시가 느슨해지면 어김없이 나타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관광 명소인 장군도가 민물가마우지의 배설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수백 마리의 검은 새떼는 아침만 되면 인근 바다와 양식장에 사냥을 나갑니다. 몸통이 크고 먹성이 좋아 어민들에겐 골칫거리입니다. 정부에 너무 가마우지가 많아서 양식에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 이분들이 좀 가마우지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산성이 강한 배설물에 나무들은 벌써 앙상해졌습니다. 작년에 고사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회복 중이었던 장군도의 나무들이 다시 또 백화 현상으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총기로 포획해보고 드론으로 기피제까지 뿌려봤지만 역부족입니다. 독수리 같은 포식자가 없다 보니 사람의 감시가 느슨해지면 다시 돌아와 번식 활동을 이어가는 겁니다. 총을 쏴면 날아갔다가 또 다시 날아와. 그러면은 그때 또 대기에서 좀 싸고 하니까 얘들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전같이 이래가지고 또 한 3일고 뭐 이렇게 안 싸잖아요. 그러면 또 날아들어요. 겨울 철새로 보기 힘들었던 민물 가마우지는 기후변화로 개체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물 가마우지는 전국적으로 2만 마리를 넘어서 20년 전보다 35배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번식하는 개체수도 늘어나고 번식 지역들도 최근에 점점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지자체는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폭증하는 개체수에 속수무책입니다. 섬으로 가는 교통편도 없어 정기적인 방제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서식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 유일한 대책일 것 같아서 한번 드론을 이용해서 그물망을 한번 쳐가지고 그 가마우지가 앉지 못하도록. 민물 가마우지 피해가 갈수록 확산하는 만큼 여수시는 먼저 물세척을 통해 나무 위 배설물을 치우고 가마우지 서식처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 하늘엔 구름이 잔뜩 껴있는데요. 오늘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는 한낮 기온이 9도까지 오르면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주말에도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밤사이 복사냉각으로 인해서 내일 아침에는 춥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차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산간도로는 내린 눈이 얼어서 도로 살얼음이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 지역이 7도로 가장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서부 지역 6도, 동부 지역 4도, 남부 지역은 3도 보이고 있습니다. 산지 성판악은 영하 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서부 지역 8도, 동부 지역 9도, 남부 지역은 12도까지 오르겠고 산지 성판악은 3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은 구름의 양이 많아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항해하거나 조업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겨울 중 가장 춥다는 절기 대한인데요. 절기가 무색하게 한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겠고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 MBC의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에서 135만 원, 사단법인 제주마주협회 조경수 회장과 회원들께서 100만 원, 김경민 씨 150만 원, 주식회사 허니제주여행사 직원들께서 423만 원, 주식회사 L&L 컴퍼니에서 300만 원, 주식회사 투어랜드에서 300만 원, KG 모빌리에서 14만 원, 산남 새마을금고 임직원 일동이 1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며 제주은행과 농협계좌를 이용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이 체포된 것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잘못 휘두른 대가이며 궤변을 늘어놓으며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야 할 명확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측의 기일 연기 등 시간 끌기를 용인하지 말고 신속히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설 연휴에도 생활 쓰레기 수거가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설 연휴 명절 음식과 선물 포장 등으로 평소보다 많은 쓰레기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엿새 동안 청소 차량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설 전날인 28일 밤 10시부터 이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특별 감시 활동을 위한 환경신문고도 운영합니다. 올해 제주 지역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제주 지역 4인 가족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으로 30만 1,530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 차례상 비용은 27만 4,940원으로 지난해보다 7.3% 올랐습니다. 제주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다른 지방보다 비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학교와 거리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학생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도내 길거리와 자신이 다니는 학교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50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동료를 성폭행하려다 직위 해제된 뒤에도 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30대인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제주 시내 숙박업소로 동료인 여성 경찰을 불러내 성폭행을 시도했고 9월에도 제주시청 주변 도로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곶자왈 환경훼손 논란이 일었던 제주 자연체험파크가 착공되었습니다. 제주 자연체험파크는 제주시 구자읍 동봉리 일대 74만 제곱미터에 2028년까지 797억 원을 들여 숙박시설과 숲갤러리, 컨퍼런스홀과 전망대 등을 짓게 됩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제주 사파리월드로 추진됐지만 람사르 습지인 동백동산과 붙어있고 해당 부지도 곶자월에 포함된다는 논란 속에 2020년 제주 자연체험파크로 변경됐습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자들이 갈치를 반값에 살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6개 품목을 추가해 기부자들이 답례품 몰에서 시중가의 절반 가격으로 갈치와 감귤, 와인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귤과 돼지고기는 증량된 특별 상품으로 받을 수 있는데 기부자는 답례품 포인트로 나무를 구입해 제주도에 재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 전역 지질도가 20여 년 만에 새로 만들어집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현장 조사와 최신 분석 기법으로 새로운 지질도를 만들어 오름의 형성 시기와 생성 과정을 규명하고 제주의 화산 지질학적 가치를 발굴해 보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지질도는 일본인 학자가 1931년 처음 만들었고 국내 연구진이 1971년 처음 만든 뒤 1990년대에도 발간됐지만 서로 다른 기관들이 만들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